일부를 꼭 시청하고 와주세요. 대한민국 해군의 100년 대계가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통칭 CVX가 모형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착수한 건데요. 이제는 이변이 없는 이상 CVX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중형 항공모함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수의 전문가 정보를 종합한 대한민국 항공모함의 청사진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헬리콥터 모함이 아닌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는 기껏해야 8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캐토바 방식을 사용하는 항공모함을 보유한 건 미국, 프랑스, 중국 정도뿐인데요. 이는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이함 방식이 스키점프대 방식보다 불리해서가 아닙니다. 되려 더욱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다만 캐터펄트를 이용하는 항공모함은 설계부터 운용까지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나라들이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스키점프대 이함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캐터펄트 이함, 어레스팅 기어 착함을 사용하는 캐토바 항공모함이 숫자로는 스키점프대 방식 항공모함보다 훨씬 많은데요. 당장 미국부터가 취역한 11척의 항공모함에 모두 캐토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항공모함을 더한 수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스키점프대에 비해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이함 방식이 얼마나 우수한지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더욱 특별한 건 따로 있습니다. 공식, 비공식 다 합쳐서 전 세계에 오직 단 3척, 미국의 제럴드 R. 포드함과 2024년 취역 예정인 존 F. 케네디함, 그리고 중국의 푸젠함만이 탑재한 전자기식 캐터펄트 이멀스입니다. 이멀스는 성능 면에서는 증기식 캐터펄트와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외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원리를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기를 이용해 함재기를 사출하는 방식인데요. 깊게 들어가면 다른 부분이 많지만 야구 배팅 연습장에서 야구공을 자동으로 날려주는 기계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그 위력이 수십 톤의 함재기를 하늘에 날려보낼 정도로 강할 뿐이죠. 하지만 이 덕에 이멀스는 증기식에 비해 구조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증기식 캐터펄트는 엔진부터 고온 고압의 증기를 끌어와야 하지만 이멀스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배터리와 전선을 연결하는 게 끝입니다. 게다가 증기를 한계까지 압축했다 폭발적으로 사출하는 증기식 캐터펄트와 달리 전 구간이 동일한 힘을 받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내구성 또한 높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정비 운용에 관련된 인원이 비교적 적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능은 똑같지만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내구성도 높으며 훨씬 섬세한 조종이 가능한데 심지어 운용에 필요한 인원도 적은데요. 그렇다 보니 국내 연구진들은 대한민국 항공모함에 있어 이멀스를 최선의 이함 방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7만 톤급이라는 한정된 규모의 최대한 많은 함재기를 경납시켜야 하고 동시에 일평균 70소트 이상을 확보하려면 다른 대안이 없는데요. 실제로 이번 마덱스 2023에 공개된 한국형 중형 항공모함 모형은 이멀스 탑재를 염두에 둔 형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멀스 탑재를 염두에 두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원대한 계획인 만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직 대한민국에 캐터펄트 관련 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멀스 관련 기술은 제너럴 아토믹스 등 미국 기업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중국인데요. 중국은 2016년 푸젠함을 건조하면서 자체 기술력으로 이멀스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진수식서마저 캐터펄트 부위를 가려놓아서 모습이 공개된 적도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말도 안 되는 허세들을 생각하면 푸젠함의 이멀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생각하긴 어려운데요. 사실 비단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어느 나라도 자체적인 캐터펄트 건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캐터펄트 기술 자체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런 캐터펄트 기술을 독자 개발한다는 건 아무리 기술력으로는 세계의 최정상급인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절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수출해 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만에 하나 미국이 이멀스 수출을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F-35의 경우처럼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문제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바로 전력 부족입니다. 이제 와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의 항공모함은 전부 원자력 추진입니다. 이론상 반영구적인 항해가 가능한 항공모함을 기반으로 미국은 막대한 대외 투사 능력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유지 비용만 3천억 원이 넘는 10만 톤 이상 초대형 항공모함을 아득바득 11척이나 굴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 건조비만 16조 원이 넘는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으로 세대 교체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는 많이들 간과하는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 생산입니다.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에 설치된 벡텔 A1B 가압수형 원자로와 원자로 발전용 증기터빈은 10만 톤에 육박하는 선체를 시속 55km 이상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동시에 다수의 레이더, 8연장 마크 29 ESSM 발사기 2개, 21연장 마크 49 램 발사기 2개, 엘리베이터 3기, 착함 장치 3개를 움직이면서 4,665명에 달하는 승조원이 원활하게 생활할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에 이멀스를 무려 4기나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재래식 추진 방식으로는 절대 이 정도로 많은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항공모함의 전력 시스템은 넘치는 건 상관없지만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멀스를 탑재한다면 기존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이상 CVX의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푸제남은 이멀스 3기를 탑재했지만 재래식 추진 방식을 탑재하면서 다수의 전문가가 전력 부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푸제남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멀스를 동시에 운용하지 못하거나 함재기 이함시 레이더 성능 일부를 제한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한데요. 대한민국으로서도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캐터펄트 이함 방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캐터펄트를 포기하면 결국 남는 건 스키점프대, 수직 이착륙기를 운용하는 방법뿐입니다. 다시 말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유일한 현대 전투기 F-35B를 운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 F-35B를 활용한 스토블 방식 항공모함임에도 최대 110소티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는 문제 해결 방식이라기보다는 문제 회피에 가깝습니다. F-35B는 한계점이 너무 뚜렷합니다. 노즐을 90도 돌려야 하는 구조상 비행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정비 요구도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국의 허락을 받고 기술진들을 모셔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 군에 필요해도 불구하고 함재기가 부족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요. 또 수직 이착륙을 위해선 연료 용량과 무장 능력에 제한이 생깁니다. 실제로 F-35B의 무장 탑재량은 F-35A의 80%, 작전 반경은 260km 이상이 좁습니다. 일단 항속거리는 둘째치고라도 유사시 지하에 숨어든 북한 수뇌부를 타격하려면 벙커버스터 운용이 필수적인데 F-35B가 탑재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의 위력은 F-35A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눈 가리고 아웅인 중국 푸제남과 다르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직 이착륙은 겉모습만 간단해 보이지 이 또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F-35B가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갑판 온도는 1200도 이상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갑판이 F-35B의 엔진열로 인해 변형이 생기지 않으려면 30초 이내에 냉각되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아직 이 정도의 특수강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즉, 캐터펄트와 마찬가지로 자체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은 KF-21N 개발을 선택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F-35B의 수직 이착륙을 감당할 특수강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항모전투단에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하기엔 KF-21N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CVX와 KF-21N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이멀스를 자체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완전한 전기 추진 형식인 통합전기 추진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기 구축함인 KDDX부터 이 통합전기 추진 체계를 채용할 예정인데요. 통합전기 추진 체계는 가스터빈과 디젤 엔진에서 발생한 전력으로 함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선박 추진, 레이더와 함께 레이저나 레일건 같은 고전 영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된 엔진인 만큼 상당한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퀸 엘리자베스급의 항공모함의 경우 가스터빈 2개와 디젤 엔진 4개로 109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약 15만 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량인데요. CVX가 퀸 엘리자베스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제럴드 R. 포드급보다는 적은 이멀스를 운용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이미 KF-21N 독재 개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멀스와 차세대 착함 장비 AAG 효용성 연구도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연구 개발 검토 단계에 진입했다는 건데요.
KF-21, KF-21N과 마찬가지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성능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중국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또한 가능할 텐데요.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력으로 이멀스를 보유하게 된다면 전 세계 방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희망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제외하고도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력 양성은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항공모함은 크고 복잡한 구조물이 엉겨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 내에서 함재기, 헬기, 무장체계 등 다양한 기능과 시스템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착함을 한다는 건 함재기 파일럿에게나 승조원들에게나 매 순간이 살얼음입니다. 아예 함정의 운용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텐데요. 아무리 이멀스 자체 개발에 성공하고 국산 함재기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항해 방식도 문제인데요. 기존 대한민국 해군의 최대 함정은 만재 19,000톤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이 고작입니다. 반면 CVX는 경하 배수량만 4,000톤으로 2배 이상입니다. 게다가 항공모함은 항공운용에 초점을 맞춘 특성상 파도, 바람 등 기상 조건에 더욱 민감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항공모함을 건조하더라도 온갖 문제가 비산할 텐데요. 하지만 어차피 항공모함은 맨 땅에서 시작해야 할 초장기 사업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조급함보다는 침착함으로 100년 대계를 완성해 가길 바라겠습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